자, 그림은 철수가 P점에 있던 공을 차서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속력이 들어갈 때 몇이었지? 지금 딱 그림을 보니까 충돌 전에는 V였고, 맞죠? 요때 충돌해가지고 되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V 이렇게 적혀 있다, 그죠? 공의 질량은 M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음. 벽이 공을 벽이 공을 어떻게 때립니까? 당연히 벽이 밀 수밖에 없으니까 공을 이렇게 때리겠지.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량은 무조건 마이너스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공이 받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나중 운동량 둘이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mv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플러스 mv. 그래서 이 안은 마이너스 2분의 3 mv. 이게 공이 받은 충격량입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나와야 돼.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크다. 크죠. 충돌 전. 운동량 변화량은 공이 받은 충격량과 같다. 맞죠? 공이 벽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요거 2분의 3입니다. 열로 많이 틀립니다, 이거. 그러면 질량이 2kg 물질 2kg 적혀 있고 마찰이 없는 빗면을 내려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통과할 때 요까지는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3이네요, 요거 지금. 속력 3대 여기 3 이게 이제 속력이 3m/s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요까지는 3이었는데 여기부터 마찰이 있는 걸 가면서 이 아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플러스 3이었고 이 아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가속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죠. 이거 선생님 속도 시간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 운동량 시간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거 안 해서 그래요. 구구단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안 하니까. 예, 안 해서. 여러 번 안 풀어봤어. 구구단 한 번 보고 선생님 구구단 잘 못 외우겠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저는 이 딱 보면 이게 가속도다 뭐 이거 알죠? 넓이 이동 거리다 알죠? 그래서 이게서 왔을 때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 2초 이 가속도를 2초일 때는 속력이 3이니까 3 곱하기 2 하면 되죠. 6 맞죠? 3초부터 5초까지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 같다.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었습니까? 운동량이 2 곱하면 되죠. 3에서 맞죠? 맞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이거니까 이게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나와야 돼. 왜? 힘이 마찰이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마이너스 나와야 돼. 처음에 운동량이 3초일 때 운동량이 뭐라고? 3 곱하기 2니까 6 플러스 6이었다가 나중에 정지했으니까 0 되지. 맞죠? 받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당연히 마이너스 나와야 정상이야. 0초부터 1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이게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0에서 1초니까 나중 운동량 플러스 3 빼기 처음 운동량 0. 오케이? 충격량의 크기는 이거 3이거든. 3에서 5초까지 받은 위에서 구해놨네. 충격 크기의 아니죠. 몇 분의 1? 2분의 1배다. 0에서 3초 아니다. 0에서 1초까지 충격량의 크기는 3초부터 5초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에 잠시만요. 이 3 아니죠. 이거 3 6이죠. 6 똑같아야 돼. 이게 6 똑같아야 됩니다. 쏘리 같다라고 해야 된다. 마찰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질량 몇 킬로그램? 2. 그럼 3뉴턴 맞죠? 그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물체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4V로 갔는데 충돌할 때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자, 힘 시간 그래프니까 이 안의 넓이는 무슨 양? 충격량 또는 운동량 변화량 나타낸 것이다. AB 질량은 넓이와 같다. 오케이.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이게 플러스 6이래 가지고 충격량이 플러스 6이 아닙니다. 자, 내가 이거를 크기만 적은 거야. 왜냐면 방향을 안 적어주거든. 이하를 내가 플러스 4V라 결정되면 이쪽이 플러스란 뜻이잖아. 이쪽이 마이너스란 뜻이잖아. 이거 엄청나게 많이 틀릴까요? 이게서 A에 작용하니까 B가 A를 때리잖아. 그죠? B가 벽이 밀기 때문에 오케이? 이하는 마이너스 6MV라고 해야 돼. A에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6MV고 B가 받은 충격량은 당연히 A가 이쪽으로 밀어줄 거니까 플러스 6MV. 작반이니까 둘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나요? 오케이?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처음에 A가 이쪽으로 4V 질량 M입니다. 근데 B는 3M. 요 B 이렇게 따로 적자. 헷갈리니까. 자, 이 안에 정지하고 있죠. 자, A가 받은 충격량 요거로 계산해 볼게.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 같다. 오케이? 그럼 이게 충돌 전이야. 충돌 후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나중 운동량 충돌 후 모르니까 얘를 그냥 V라고 적을 겁니다. 빼기 이 방향 적을 필요 없어. 선생님 뒤로 갑니까? 할 필요 없어. 이하가 마이너스 놓으면 뒤로 놓는 거고 플러스 놓으면 앞으로 가는 거야. 요걸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이쪽을 나중 운동량 충돌 후의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빼기 처음 운동량인 거다. 그랬더니 이하가 지금 6 요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넘어가니까 M 라지 V는 마이너스 2MV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MM 딱 나니까 V가 마이너스 2V야. 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A가 마이너스 2V로 갑니다. 됐나요? 자, B는 제일 지금 정지하고 있었지. 자, 그러면은 B는 당연히 몇으로 갈까? 요 계산해 보면 처음 충돌하기 전에는 운동량 합이 이거 플러스 4MV 야는 0 둘이 합쳐서 플러스 4MV 야는 마이너스 2MV 그럼 야가 플러스 6MV가 돼야 되네. 그럼 야 속력이 2V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쪽으로 플러스로. 자, 이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 B는 자 처음에 정지하고 있으니까 나중 운동량 3M이 모르니까 V-를 합시다. 빼기 처음 운동량 몇이야? 0이죠. 이기 요거잖아. 여기 요거잖아. 그래서 3MV-가 6MV 그래서 날라가니까 이 V-는 플러스 2V다. 당연히 딱 이렇게 나오지. 딱 이렇게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니까. 방향 잘 봐야 됩니다. 자, 읽어보니까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4MV다. 맞죠?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은 이거 둘이 똑같아요. 6MV 적어야 돼. 충돌 후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반대 방향. 계산해 보니까 반대 방향이었죠. 마이너스였죠. 충돌 후 B의 속력은 아까 전에 2V 나왔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라고.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돼. 그리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이렇게 온다고. 자, 잘 들어보세요.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 이거 플러스라고 이거 마이너스라고 하면 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비는 1대2다. 질량비가 1대2니까 이걸 그냥 M이라 놓고 요거를 2M이라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됐나요? 충돌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자, A가 4P단 말이야. 4P. 지금 플러스죠, 요거. 여기 어디가 마이너스? 여기가 X축이죠. 4P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그냥 4P니까 이거를 4V로 해버리면은 이거 그냥 둘이 곱하면은 4P다. 그러니까 P가 MV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4P다. B는 마이너스 P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V 하면 딱 마이너스 P 맞습니까? 맞죠? 됐나요? 그 다음에 충돌 후로 보니까 충돌 후에 보니까 A와 B가 있는데 A는 M이랬고 B는 2M이랬죠. 됐나요? 자,
A가 어떻게 돼? P가 됐지. A가 P가 됐으니까 A는 이쪽으로 몇 가스야? V로. 그럼 P니까 플러스 P. A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B는 이쪽으로 갑니다. 얘가 2P잖아. 2P. 2P니까 뭐라 적을 거야? 예? V 이렇게 바꾸면 되죠. 둘이 곱해서 2P가 돼야 되잖아. 얘는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된다고. 그럼 운동량 합은 같은지 확인해 볼게. 운동량 합은 당연히 같을 거야. 이 운동량 합은 플러스 4 마이너스 P니까 플러스 3P였을 거고, 이 둘이 합쳐서 플러스 3P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럼 이 해볼게. 이 계산해보면 플러스 4MV, 오케이, 마이너스 MV, 그래서 플러스 3MV, 요거 MV, 요거 몇 MV? 2MV, 플러스 3MV 딱 맞죠? 이 간단하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이거 적어놨죠. 네, A가 8배. 됐나? 충돌 후 A와 B가 한 덩어리 되어 운동한다.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건 맞습니까? 맞죠? 둘이 속력 같네.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 한 덩어리 맞습니다. 오케이. 속력 같으니까 같이 움직이겠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 크기의 2배다. 이거 둘이 무조건 같아야 되지. 계산할 필요 없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A가 받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P 빼기 처음 운동량 4P 마이너스 3P. 오케이. B가 받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2P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P. 그래서 얘는 3P. 딱 봐라. 방향 반대지. 오케이. A는 B로부터 1로 충격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B는 A로부터 1로 충격받았겠지. 그래서 플러스 나왔습니다. 자, 동일한 직선상에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A, B 모습을 둘 다 플러스라 생각합시다. 지금 A의 속력이 1분의 4니까 플러스 4. B의 속력은 1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둘이 충돌하겠네. B가 좀 느리니까. 됐나요? 오케이. 질량은 선생님 질량은 안 적어준 것 같은데 질량 안 적어줬네 뭐. 맞죠? 그 다음에 이하가 뭡니까? 충돌 후에 둘이가 붙은 거 맞습니까? 맞죠? 둘이 속력 같잖아. 위치가 같잖아. 야 속도 몇입니까? 1분의 몇입니까? 3이네 3. 그럼 둘이 속력이 플러스 3입니다. 맞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질량은 모르니까 질량 적어볼게요. 자, 운동량 보존이야. 이 안에 질량을 안 적어줬지. 아까 전에 질량 적어도 속력 구하는 건데. MA 4MA 플러스입니다. 요거 하고 플러스 MB 1MB 맞죠? 요 운동량 둘이 합적인 거다. 는 이하는 뭐가 될 거야? MA 플러스 MB라는 물체가 플러스 3이죠. 그래서 3 풀어보면 4MA 플러스 MB 처음 적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적고 나머지 그냥 계속 우리 그냥 산수하듯이 하면 돼요. 3MA 플러스 3MB. 그래서 A를 여기로 다 넘길까? MA 여기로 넘기면 MA죠. 는 여기로 넘기면은 2MB. 오, 질량이 A가 B의 2배네. 2, 1 될 거다. 문제 풀어볼게요.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계산했죠.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요거 둘이 곱한 게 충돌 전 운동량이죠. 운동량의 크기는 A가 8이었고 B가 1이었단 말이야. 8배. 됐습니까?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의 크기 무조건 같다. 오케이? 됐죠? 질량이 없으니까 충돌량을 실제로 구할 수는 없죠. 자, 마찰이 없는 자, 이어서 그러니까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이렇게 적혀있고 힘을 줘가지고 지금 충격을 줬죠. 지금 가속도 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전범위를 하면 이게 헷갈리는데 지금 충격을 이거 힘을 줬는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힘이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막 돼 있는 힘은 안 배웠거든. 이거는 무조건 충격량으로 풀어라는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 자, 해보면 A를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A 빨간색으로 딱 했을 때. 자, A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가 받은 총 충격량을 한번 적어 놓고 가겠습니다. 이 밑에 넓이고 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F0, 2T0니까 2분의 1 곱하기니까 2. 이하가 받은 충격량, A가 받은 충격량은 2F0, T0. 이 안에 넓이니까. 두 번째. B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밑넓이 똑같은 거 압니까? 딱 중간 지점 지나잖아요. 밑넓이 똑같죠? 뭐 우리 머리 쓰고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도 2F0, T0일 겁니다. 그죠? 됐나요? 근데 이거 뭐 요까지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요 넓이하고 요 넓이 하면은 다르겠지. 그래 밑에 문제 읽어 보니까 뭐 질량이 다 적어놨죠. 오케이. 그래서 0초부터 t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 b가 같다. 알죠? a는 요 넓이고 b는 이 넓이니까 충격은 당연히 b가 2배다. 1대 2 적어야 되거든. 틀렸고. t 0일 때 a 빨간색으로 그립시다. t 0일 때 a의 속력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해볼게. a가 t0까지 받은 요거는 충격량은 a가 t0까지 받은 충격량 요거죠. 맞죠? 그래서 이하는 2분의 1 F0 T0입니다. 그런데 이하는 충격량은 무슨 양 변화 같다? 운동량 변화량 같다. 맞죠? 나중 운동량은 2mV라고 합시다. 질량 2m이잖아. 나중 속력. 나중 속력 요거 구하는 거거든. 빼기 처음 속력 몇입니까? 처음 운동량 몇입니까? 0이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 위에 정지하고 있었다고 말해줬어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V만 계산하면 되니까 2m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4m분의 F0 T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맞죠? 됐나요? 요런 문제 잘 온다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0부터 2t까지 요 끝까지다. 이제 끝까지 A, B의 속도 변화를 구하라는 거. 둘 다 정지야 지금. 둘 다 정지. 이하도 정지단 말이야. 그럼 나중 속도를 구해보면 되겠네. 빨간색부터 구해봅시다. 이하는 이거 2t까지 다 적어놓은 거지 내가. 이하는 나중 속도 모르니까 2mva 빼기 0 할 거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아니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러면 va 나중 속도 va는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야? 요거 넘어가면은 2mv 요거 맞죠 요거? 그래서 뭐라 적을 거야? m분의 f0 t0 이렇게 적을 겁니다. 맞죠? b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자, 이하도 나중 운동량 질량이 m이니까 mvb 빼기 처음 운동량 0. 그래서 vb는 m분의 2f0t0. 오케이. 여기 변화량 갖다 틀렸죠. b가 2배다. b가 2배. 왜냐면은 AB가 지금 충격량이 같잖아. 충격량이 같은데 질량이 반밖에 안 돼가지고 야, 그 운동이 더 빨리 변해야 돼. 맞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격량과 충격량. 충격량은 아이고 충격량은 충격을 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보면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과 폭신폭신한 요런 뭐라 해야 되나 쿠션 요런 폭신폭신한 쿠션에 떨어진 달걀은 둘이가 충격을 받을 때 이하는 바로 딱 야는 푹신이라니까 처음 거는 1번 거는 딱딱하게 요렇게 딱 떨어지고 맞죠? FT 그릴 때 시간이 짧다라는 거지 이만큼. 그런데 이게 푹신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베개 같은데 이런 데 떨어지는 거는 푹신하고 떨어지니까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됐나요? 그렇지만 이 둘이 넓이는 어떻다? 같다. 그런데 이 안은 왜 안 깨지느냐? 여기 최대 충격력이거든. 이 아가 충격력 충격량은 같다. 충격량은 둘이가 같은데 이 안은
시간이 짧은 대신에 힘이 억수로 크게 작용하고, 이쪽은 시간이 억수로 큰 대신에 힘이 억수로 작게 작용하고, 그래서 둘이가 곱하면 같거든. 그럼 이하가 최대 충격량인데 평균 충격량도 또 중간쯤 되겠지. 평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식에 적혀 있는 요 F는 어느 F입니까? 선생님 최대입니까? 아니, 평균. 이거는 평균 충격력을 말합니다. 평균값, 평균값. 오케이? 힘은 점점 커졌다 작아지니까 평균값. 됐나요? 오케이. 읽어볼게. 충격량의 단위는 요거다. 맞죠? 충격량의 방향은 충격량의, 왜냐면은 요 방향과 시간은 방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F는 MA 적을 때 말했나? R자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 됐습니까? 운동량은 MV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 방향. 누구의 방향? 질량과 시간은 방향이 없으니까 이 양쪽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방향 같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죠? 작반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작용하니까.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한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작아진다. 맞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힘을 받은 시간으로 나누면 물체가 받은 평균 충격력, 평균 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30Nm/s다 이러면 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초다 이러면은 30은 힘 곱하기 10초니까 힘이 몇이다? 3N인 건 알겠는데 이게 요 꼭대기가 3N이야? 아니야. 이 넓이하고 똑같은 요 넓이를 구했을 거니까 평균 힘이라고. 평균. 여기 평균 힘이라 불러야 된다고. 최대 힘이 아니고.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채를 길게 휘두르는 것은 왜? 자, 뭔가 총도 이렇게 길어야지 멀리 날아가죠. 권총 짧은 데는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죠? 소총. 여기 소총이고 얘 권총이다. 권총. 얘는 소총. 작은 총이 아니야. 소총. 권총 이렇게 부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포도 길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대포 이렇게 쏠 때 뻥 쏘면 이렇게 날아간다고. 빨대에 비비탄 총알 넣고 쏘더라도 여기서 쏘면은 톡 떨어지고 저 깊숙한 데 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아가 멀리 날아간다고. 맞죠? 이점 다 이런 거야. 어차피 폭탄이 터지는 힘은 다 똑같고 내 입바람의 힘은 똑같은데 그 힘을 얼마의 시간 동안 받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야. 이 안은 무슨 얘기 같아? 이 안은 충격량이 같은 데서 시간을 길게 하니까 힘이 작아져가지고 안 깨지더라 이걸 말하고 싶어. 아니 이건 안전 이런 거 쿠션 만드는 거 안전에 관한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힘은 똑같은데 시간을 더 크게 하니까 힘을 더 그러니까 충격이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충격이 심해지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심해지더라. 그래서 운동이 더 많이 변하더라잖아. 요거는 정지에서 요만큼 속력. 야는 정지에서 속력이 더 빨라졌다라는 거야. 그럼 멀리 간 거잖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힘을 더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냐. 오케이? 야는 충격이 똑같을 것 같으면 얼만큼 안전하게 받을 거냐. 힘을 작게 해가지고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야는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테니스 선수가 채를 길게 휘두르는 것은 한마디로 공하고 접촉 시간을 오래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충격력이 아니고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틀렸죠 요거. 질량이 3g이 탁구공을 50m 속력으로 나르는 것을, 자 질량이 3g이니까 0.003kg 1000분의 3kg이죠. 이하가 50m/s로 날라오는데 탁구채로 쳐. 요 탁구채 옆으로 본 모습 빵 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70으로 날렸어. 힘은 시간이 0.06초라고 할 때 공이 받은 평균 힘. 자,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공의 충격량과 같다.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요쪽을 플러스를 할게요. 요거 마이너스를 할게요. 탁구채는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하고 분명히 플러스 나와야 됩니다. 나주 운동량 요거 곱하기 질량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1000분의 할 겁니다. 귀찮다. 1000분의 3 곱하기 70이야. 210. 됐나요? 당연히 플러스. 빼기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야. 1000분의 3 곱하기 50 할 거니까 150. 계산했더니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1000분의 몇? 360 됐습니까? 오케이. 이하가 충격량이야. 근데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 근데 시간이 몇 초라고? 0.06초, 100분의 6초라고 적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F는 1000분의 360 곱하기 6분의 100 할 거죠? 날라갑니다. 두 개 날라갑니다. 하나 날라갑니다. 하나 날라갑니다. 6 날라가니까 6이네 이거. 6뉴턴이다. 자, 그림은 4m/s로 오고 있죠. 450g이니까 귀찮다. 1000분의 450kg이라 합시다. 오케이. 4m/s로 오고 있죠. 요거 플러스를 합시다. 굴러오는 질량 이 공을 발로 차는 모습을 옆으로 딱 쳤더니 얘가 마이너스 6으로 날아갔다. 그죠? 오케이. 발과 축구공 사이 접촉 시간은 0.1초다. 0.1초 했습니다. 오케이. 발이 축구공에 간 충격량의 크기는 한번 충격량의 크기니까 충격량은 오케이. 축구공에 간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 변화를 갖다 나중 운동량 몇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1000 곱하기 450 곱하기 6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1000 곱하기 450 곱하기 4 그래서 이하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00분의 더 할 거니까 450 곱하기 10 하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공 두 개 날리겠습니다. 공 두 개 딱딱 날리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10분의 45 마이너스 당연히 발은 여기로 찰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 되겠죠. 그래서 4.5 됐나요? 발이 축구공에 간 충격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당연하죠. 오케이. 발이 축구공에 간 평균이면 자 이하는 힘 곱하기 뭐다? 시간인데 시간의 10분의 1 날라가니까 F는 45N 됐나요?